한번 반려견의 성격을 망쳐버린다면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냐오냐 하는 행동이 반려견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 시기부터 보호자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사람을 보면 짖고 흥분하는 강아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습관들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스스로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며 주도권을 쥔 강아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간혹 너무 오냐오냐 하거나 강아지에게만 다 맞춰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으르렁거리거나 불편한 티를 내면 행동을 멈추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강아지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 눈치를 보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아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아지는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댕댕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요? 도시 강아지들이라면 아마 3일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강아지는 늑대와 같이 야생 그 자체에서 살아가는 동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자연 그 자체에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남도록 후손을 남겼습니다. 멸종 위기종 같은 친구들을 어릴 때 키워서 자연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품에서 인위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지난 수만 년간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익숙해진 동물입니다. 그러니 인간인 주인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강아지도 안정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한 짖음과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스스로가 무리의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외부를 경계하고 소음에 더 민감해지고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나타내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똑똑한 견주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설명드린 주도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너무 쉬워집니다. 결국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전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사례만 생각해보고 실천한다면 누구보다 강아지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행동 또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가한 주인을 본 강아지는 너무 반가운 마음을 느껴 주인에게 마구 달려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강아지는 스스로의 요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모두 받아주고 요구적인 행동을 모두 들어주게 된다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땐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귀가 후 앉아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를 해주는 식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고 대부분의 정보에서는 그냥 무조건 귀가하고 바로 반겨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땐 무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해봐야 강아지 성격이 왜 나빠지는지 강아지가 왜 불행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더 답답하고 자꾸 안 좋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어떤 영상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채널은 없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견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인데요. 강아지는 1살이 넘으면 대부분 성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1살 아기 강아지이던 나이든 할아버지 강아지이든 너무 사랑스럽고 언제나 아기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계속해서 아이처럼만 취급한다면 정신적으로 절대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요구적인 행동이 강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만져주고 옆에 있으라고 강요하고 계속 스킨십을 하는 행동들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아닌 보호자에게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 강아지 성격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강아지 스스로 정신적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른 강아지는 어른 취급을 해줘야 스스로 더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영상을 멈추고 내가 혹시나 그렇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놀아주고 예뻐해줄 때는 확실히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이외의 시간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강아지가 혼자 쉴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 필요 없고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강아지 간식을 주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강아지가 보상과 벌에 대한 개념으로 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료나 일반 간식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이 하나쯤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간식을 무분별하게 지급한다면 강아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손을 내밀고 간식을 받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강아지는 내가 손을 내밀면 좋은 게 나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런 보상이 평상시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지급이 된다면 내가 딱히 뭔가 하지 않아도 좋은 게 나오네? 뭐지? 하며 혼란스럽고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거나 성격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번째는 이런 보상의 개념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지거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면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해야겠죠? 강아지 성격이나 정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 한들 행동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뻔한 내용이죠. 솔직히 다 알지만 말처럼 쉽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권위 있는 심리학 책이나 실행서들을 읽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순화, 구체성, 의지력 한계인데요.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반복하기 이런 목표를 세운다면 너무 어렵겠죠? 이러면 포기하게 되고 절대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 5분 동안 특별 간식으로 훈련하기 이런 식으로 단순한 목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일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워합니다. 반면에 늘상 해오던 일이라면 그저 매일 하던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2번째는 구체성인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할지를 글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너무 뻔한 것 같다고요? 적으면 실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오후 7시에 강아지와 5분 산책하기라고 적어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의지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의지력은 핸드폰 배터리처럼 100%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 사용하며 배터리가 점차 줄어들게 되죠. 이 말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의 양 또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의지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떠올렸을 때 바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미루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뒀다가 바로 구매하지 않고 다음 날이 되면 구매를 하는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룬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앞서 말해드렸던 1, 2번 방법과 함께 했을 때입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 더욱 지키기 쉬워지는 것이죠.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정말 습관으로 만들거나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지켜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부분만이라도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강아지에게 있어 활동량 부족은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저희 바비도 비숑인지라 워낙 활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하루라도 산책을 나가주지 않으면 비숑 타임이라고 불리는 대환장 파티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성격보다는 건강상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 이전에 다룬 영상을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둘게요. 강아지의 수명을 지켜줄 수 있는 습관에 관해 다룬 영상이니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앞서 말해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약간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강아지 입장에선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것과 무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심할 경우 공격성을 보이거나 극도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완전한 무관심을 주는 경우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긴 경우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긴 강아지라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강아지의 경우 병원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의 성격을 망치는 7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빠르게 오늘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기. 강아지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불행해진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자. 두 번째, 기가 있을 때 차분하게 반겨주기. 마찬가지로 요구성 행동을 지나치게 들어주면 주도권을 뺏긴다. 진정시키고 차분히 인사해주자. 세 번째,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해주기. 시도 때도 없는 스킨십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 내 행동을 한번 돌아보자. 네 번째, 보상의 개념 인식시키기. 강아지는 보상과 벌로 학습을 한다. 이런 보상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진다. 다섯 번째, 관성의 법칙. 일관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단순화, 구체성, 의지력의 한계 꼭 기억하고 복습하자.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량. 강아지에게 있어 활동량은 정말 중요하니 꼭 적절한 운동을 시켜주자.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극도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강아지 성격을 망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를 위해 공부하고 이거다 싶은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한층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더 좋은 정보를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고 도움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